2022년 12월 28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2기 생생경매 제33강입니다. 우리가 지난 32강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해가지고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라이브 방송할 적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래 그럼 1차 사건이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안 주는 방법인데, 야, 나 그렇게 써먹어야지. 그거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돈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2강에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임차인의 지위 분석입니다. 그죠? 임차인의 지위 분석하니까 제가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기억나시죠? 그죠? 또 나아가서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다. 그죠? 또 보니까 세 번째가 보니까 이 선행 사건에 있어 가지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 이게 뭐냐니까 요 이번 내용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배당 요구 했잖아요. 배당 신청했죠. 그죠? 배당 신청했대요. 그럼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보다 나는 더 이상 말이지. 이 물건에 있어 가지고 임차인의 지위를 내가 나 부인한다. 나는 임차인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내 보증 금액만 주면 난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거야. 이게 임차인의 지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면 이 사람 더 이상 이 물건에 있어서 어떤 경매 관련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는 가지지 못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란 말이죠. 그죠?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니까, 임차인의 지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후행이니까 이게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 배당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상실됐다는 거죠. 이때 한번 써먹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임차인들은. 상실되는데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데 왜 이게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임대인은 주택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법 조문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예. 그것에 의해 가지고요. 주택양수인, 즉 2차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이 사람 주택양수인이니까 그럼 나는 당신한테 대항력을 주장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1차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더라 그러면요. 이 임차인의 2차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선 변제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할 수 없어. 할 수는 없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2차 사건의 낙찰자거든요. 당신은 말이지, 이 경매 부동산 양수인이에요. 주택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주택 양수인이고, 나는 있잖아. 그 전 소유자, 그러니까 주택 양도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인간이 말이지, 안 줘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 집에 마지못해 말이지, 살고 있는 와중에 당신이 이 물건 낙찰받았는데 아주 환영해. 그러면서 나의 보증금 돌려줘.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또 이걸 잠깐 지우고요. 오늘 사례가 많은데, 제가 이제 우리는 먼저 뭘 본다 하더라. 첫 번째, 경매정보지를 딱 보십니다. 딱 봅니다. 뭘 본다 하더라. 이거 경매정보지를 봤을 때, 경매정보지 보면요. 볼 게 많아요. 경매정보지 참 볼 게 많은데, 이제 1차 사건, 2차 사건 관련해가지고 내가 최소한 남한테 당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말이지. 맨날 남한테 뒤통수 두드려 맞아가지고, 맨날 돈 까먹고 앉아있으면요. 집에 가서 쫓겨나요. 특히 남자분들, 돈 벌어다 줘도 시원찮은데 맨날 돈 까먹고 봐봐요. 요즘 여성분들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안 가만히 있습니다. 막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혼 소송 상담 신청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이죠. 남자분들은 아니십니까?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6대 이혼 사유인가 7대 이혼 사유가 있어요. 그거 자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말하는 하게 되면 남자들 큰일 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자,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 하더라. 그럼 봐가지고 경매 부동산 소유자. 그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 뭐를 원인을 해가지고, 매매나 상속이나 정여나 부동산 교환으로 이 사람이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런다 보니까, 매각으로
매각하게 되면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나가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매각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하였다. 여기 딱 눈에 띄면 2단계. 제가 기억나시죠? 요건 아마 지금 제가 31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부동산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경매 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매각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했다 이거죠. 그러면 2단계 요거 딱 매각이면 2단계는 넘어가야 됩니다. 2단계 해가지고 그럼 갑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임차인이 없었어. 그럼 여기서 2단계에서 주저앉아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 스탑. 예. 스탑. 그죠? 근데 어머야 보니까 낙찰자인 갑 소유자, 그러니까 갑에게 이 당시에 경매 사건에서 이 부동산 낙찰받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 그럼 그때 3단계로 딱 넘어가야 됩니다. 3단계로 딱 넘어가는데 뭐다? 근데 만약에 있었다. 근데 이 임차인이 편의상 A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는 갑이 낙찰 받을 당시에 법원에다가 소위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는지 그 여부입니다. 했나 안 했나. 했으면은 여기서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해서 동그라미 한 겁니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이거. 이때는 또 이게 나중에 2차로도 경매가 넘어왔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매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게 또다시 경매 나온 거예요. 2차 사건에 있어서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 A라는 사람이 갑한테 반환받을 금액이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 배당 요구 해버렸네? 배당 요구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뭐다?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래. 난 더 이상 이 집에 안 살까? 징그러워 죽겠어. 징그럽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살 거야. 그럼, 알았어. 그럼 당신은 더 이상 임차인 아니지? 알았어. 임차인이 아니면 어떻게 이제, 이해관계는 아니지? 이해관계는 아니면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배당 요구는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거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소유 명의로 이게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이거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을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일괄술적인 봐가지고 A는 뭐다? 을인 이 사람 주택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주택 양수인한테 원래는 갑이 나한테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당신이 갑의 지위를 승계했네? 알았어. 그럼 당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5천만 원 줘봐봐. 그런데 보니까 밑에 X 해가지고요. 배당 요구 안 해버렸어. 안 하면 괜찮아요. 안 한 상태에서 경매 넘어왔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상관없는데, 우리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매각으로, 2단계 배당 요구 했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배당 요구 했다. 전부 다 있다, 했다. 그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여기서도 보니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도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단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한두 번 들어가지고 들을 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돌아서면 헷갈린다니까. 완전히 헷갈려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이것도 뭐다?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이지 않습니까?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긴 했는데 언제 했지?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해버려서 꽝이야. 그러니까 배당 요구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중에서도 권리 신고만 해버렸어. 그럼 배당 요구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물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자료를 요거 이제 청주 사건인데요. 청주 사건은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오늘 마지막 막방이니까 이제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정아님, 오늘 참 이정아님 카페 회원 가입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에리카님,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곽충건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장완숙님 감사합니다. 고공선 부동산 TV님, 이명남님,
폴님 월요일날 또 한잔 하신 모양이네요. 적당히 하십시오. 마마까콩님 감사합니다. 맹자월님 감사하고요. 윤짐님, 별이대박님, 빠삐용님 네 감사합니다. 허태고님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아이고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홍대희님 건강하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누구신가요? 보라매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명이요. 닉네임 좋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모양이시네요. 어명이요. 한번 딱 들으니까 이게 이런 닉네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명이요. 그러면 안 잊어먹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뭐 어떤, 반갑습니다. 할리호니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임상호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상호님 항상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호님, 알까기대왕님, 또 라텔님, 인생 60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명님 청취할 때 주의할 점 있나요? 뭐 주의할 점 뭐 있겠습니까? 그냥 방송 들으시면 되죠 뭐. 단지 뭐다 이게 이 방송하는 내용 중에서 질문은 있지 않습니까? 채팅창에 질문하시면 제가 채팅창 잘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질문은 정의 뭐 하시다만 저기 우리 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부자 클럽에다가 회원 가입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아니면 또 다른 회원님들은 답변해드립니다. 나덕진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연의 조아님, 올 한 해도 잘 보내셨고, 내년 2023년도에도 대박 나시는 아주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황님, 리키님, 아리수님, 박황용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인데,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일레번님, 조창선님, 박대원님, 또 누구신가요? 잠깐만요. 넘어와 버렸네. 잠깐만요. 마우스를 한번 탁 미리 드래그 해버리면 확 넘어와가지고요. 안동선님, 어명희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막방인데 내년에 1월 10일 날 또 방송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매일 저녁 8시 저녁 라이브 방송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서 방송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부익선님 감사합니다. 피아이맨님 감사합니다. 나사랑님, 필구님, 11번님, 석송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아이맨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 제가 또 아메리카노 2잔을 마셔야겠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일일이 좀 적어 놓는데 왜냐면 이것도 저한테 이게 빚입니다. 빚인데 저번에 피아이맨님 또 한번 아메리카노 먹으라고 또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2잔을 또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성희님, 늦어 안 죄송합니다. 뭐 참석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채팅창을 안 보고 방송으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이번에는요, 이 청주 사건인데 이거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보면 간단해요,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B가, 여기 A가 전입신고했어요. 그래서 B가 저당권 설정했지 않습니까? A 사람이 말이지. 학생일자를 말이야. B 저당권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얼마나 이쁘겠냐, 이게지. 근데 여기 보면요. 4천만 원하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A,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 4,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8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4천만 원에 이것은 경매정보지상의 표기가 좀 오기 잘못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B 저당권자가 이렇게 담보고 실행해서 경매 신청했어요. 이게 1차 경매 사건입니다. B 저당권자 청구 채권액이 6천여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6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B 저당권자 경매 신청을 A가 배당 신청했잖아요. 배당 신청하고 또 A 이분이 또 임차권 등기도 하셨어요. 할 건 다 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C라는 분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얼마에 낙찰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4,100여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6천만 원에서 요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이 청주니까 잠깐만 제가 좀 커닝해 볼게요. 2008년도 3월 달 기준해 가지고요. 고개를 제가 90도 좌측으로 돌립니다. 2008년 3월이죠.
2008년 3월이면은, 청주면은, 3천만 원 이하 1200만 원인데, 최우선 변제가, 3천만 원 이하 1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미 4800만 원이잖아요. 최우선 변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B 저당권보다 나중에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배당 순위는 B 저당권이 1등이고 A 확정일자의 2등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B 이 사람의 청구 채권액이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인데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4,1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4,100만 원 가지고 이게 충족을 못 한다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4,800만 원 전액을 아마 배당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못 받고 이제 C라는 분은 낙찰 받고 C가 앞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겠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D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000만 원이죠. 예. 또 D가 임의경매 신청하셨어요. 근데 E가 또 9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 물건 F가 보니까 나중에 7,300여만 원에 낙찰을 받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D라는 분하고 말이죠. E라는 분은 보니까 같은 팀 같아. 예.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보니까. 예.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분들은 그 C와 D와 E는 같은 아마 소위 패밀리 집단 같아요. 그래서 4,100만 원에 낙찰 받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저당권 설정 금액이 1,000만 원하고 9천만 원 하니까 1억이잖아요. 1억 그죠? 1억. 1억인데 보니까 이 F라는 분이 7,300만 원에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일단 봐가지고요, 7,30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야, 나머지 금액이 2,700만 원 정도죠? 2,700만 원 남는데, 이거 가지고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던 바가 배당을 받아가든지 어쨌든 봐가지고, 요 C라는 분은 경매 한 건 통해가지고 4,1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 7,300만 원 수익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봐가지고. 7,300원 이 사람 7,300원 낙찰 받았으니까, 이게 2,700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당권 설정 금액이 1억인데 아마 이분들이 거기에다 채권 신고를 1억으로 풀로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7,300만 원 낙찰, 자기네 다 받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4,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7,300만 원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약 얼마입니까? 약 한 3천만 원 정도 차익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낭패를 본단 말이죠, 이분이. 예? 이분이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7,300만 원 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1차 경매 사건이 어떻고 2차 경매 사건이 어떻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0만 원에 써서 낙찰을 받고 나서 이거 나중에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4,800만 원 전액을 다 배당 못 받았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얼마입니까? 4,800만 원 더 인수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주 사건인데 경매 정보지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타깅의 12,015 사건이네요. 청주 사건입니다. 2010 타깅의 12,015. 충청북도 청원군. 사실 이런 지역은 보니까 글쎄 경매에 나왔으니까 사람들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겠지만은 큰 어떤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죠? 예. 여기 이제 참고로 주원 반석 아파트 이 보시는 그 102호 102호네. 그죠? 102동 102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1층이네, 1층. 102동 102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매 결과가 보니까 누가 7,600만 원 쓰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 여기 이 본건에 보니까 690만 원 정도가 691만 2천 원이겠네요. 입찰 보증금 이제 몰수를 했겠죠. 그런데 이 본건 청주 같은 경우 보니까 재매각일지라도 입찰 보증금 10%네. 입찰 보증금 10%일지라도 이분이 대금 납부 안 했다면 당연히 입찰 보증금, 이 날짜 납부한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몰수해버려야죠. 몰수 안 하게 되면요, 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300여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분인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임차인 관계를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참 이 경우의 정보가 조금 내용이 부실해. 옛날 오래된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상하게 자료가 없어요. 와가지고 이게 전입 없고 확정일자 배당이 없대요. 뭐가 없어? 있는 다 있는데
이분이 아까 경매 정보리 사항에는 4천만 원 돼 있는데 여기 이분이잖아요. 이분이라는 게 이분. 왜 없냐고. 그죠? 보니까 전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으나 배당받지 못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주택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전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받지 못하니까 이게 뭡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배당받지 못한다고 배당 요구를 하였다.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자기가 전세 보증 금액이 4,800만 원이다. 4,800만 원. 이 전액 다 못 받았다. 그럼 낙찰자 4,800만 원 그대로 다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 보시니까 이 황모 씨라는 분이 임의 경매를 통해서 이걸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해가 법인 같은데 1,000만 원 저당권 설정하고요. 이 저당권자가 참 그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경매 정보를 천천히 보시게 되면 이게 뭔가 좀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 이걸 느낄 겁니다. 왜냐면 보십시오. 저당권이 2010년 6월 11일 날 저당권 설정했죠. 그죠? 경매 기입 등기가 언제 됐습니까? 2010년 6월 28일이잖아요. 그럼 17일 만에 경매 기입 등기 된 게, 이거 완전히 초스피드로 이게 경매 기입 등기 됐단 말이죠. 그죠? 또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보니까 2010년도 7월 달에, 그 다음에도 아니에요. 같은 해네. 같은 해 그 다음 달에 또 보니까 이분이 또 저당권 9천만 원 저당권 설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저당권자들이 같은 패밀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등기부등본 잠깐 보고요. 뭐 개략적으로는 뭐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이 사건도 제가 사실은 압니다. 제가 이분들이 누구랑 알아야 아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 저당권 보면 말이죠. 잠깐만요. 저당권 보면요. 주택임차권 의견을 이분들이 하셨고 건전한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죠? 이 법인에서 이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법인에서 저당권 설정하였고 이것도 보는 일반 여기도 전부 다 법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이런 관계 법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이런 모임이 있을 적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때 오프라인 상에서 오셔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그때 말씀 다 드릴게요. 이게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이제 지금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또 이 영상물을 또 이 회사 관련된 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어떤 거냐니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쓴 생생경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사건인데 이 건은 보니까 한 1억 정도 벌었어요. 하락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빌라인데요. 이것도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빌라인데 봐가지고 1차 사건에서 낙찰받아가 2차로 넘겨버렸는데 1억 벌었다니까 1억. 그것도 언제 보니까 이게 2006년도에 낙찰받고 2010년도에 경매를 넣어가지고 2010년도 2월 달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2010년도 2월 2일 날 해가지고 되는데 또 이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요 이게 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아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건은 어떻게 됐느냐니까 이게 1차 사건이 보니까 임의경매 해가지고 이겁니다.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2004 타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은 전입 확정에 보니까 보증금액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가압류가 되고 또 이게 권리들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집어넣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이게 담보권 실행에서 저당권자가 막 경매 신청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1255만 원의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니까 이 갑의 임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물건 최소한도 한 1억 정도의 어떤 감정 가격은 나왔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봐가지고, 1255만 원을, 낙찰받았다?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낙찰받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2006년 7월 6일 날 해서 이분들 앞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2006년 7월 19일이니까 가장 한 13일 후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얼마다 1억 2천만 원 딱 잡혀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갑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보증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보니까 여기서 1255만 원에 낙찰됐는데 여기서 경매 비용 빼고 이분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5천만 원 받는단 말이죠. 5천만 원 받으려고 이제 자기 임차권이 보증금액이 이 상태에서 갑이 열받아 버렸어. 그죠? 열받아가 확 강제임 이게 2차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다 이게 이 2차 사건에 있어서
맨 먼저 이 경매 부동산 소유자 누구냐? 어리죠, 그죠? 얼 보니까 낙찰, 이거 매각이네. 그럼 이 사람이 자 2차 사건입니다. 2차 사건에 있어서 첫 번째 소유자가 매각으로 이 부동산 취득해야지, 그죠? 두 번째 봐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 받을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나?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네. 그럼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했나? 배당 요구 했으니까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겠죠, 그죠? 배당 요구 했다 이거죠. 와, 이랬을 때 또 이게 2차로 넘어왔다 했을 적에 이 보증금 5천만 원은요, 어쨌든 낙찰자가 이 물건 낙찰받은 사람 제3자가 1억 2,300만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1억 2,300만 원 낙찰받았는데 왜 이게 이분들이 1억을 벌어가느냐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뭐 그분들 제 통장을 안 봐도 이게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안 봐도 이게 1억 벌었다 이거지. 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 낙찰 받았는데 얼마 1255만 원 낙찰 받고 여기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마 한 5천만 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줘야 되는데도 안 줬어. 안 주고 이게 여러분들은 만약에 병이다 그러면요.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니까 이 물건 낙찰 금액이 1255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 뭐 줬다 이게죠. 120% 설정한다면요. 1억 원 대출해 준 거 아닙니까? 1억 원 돈 꿔주겠습니까? 못 꿔주지, 안 꿔주지,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되죠. 말이 됩니까? 또 더더군다나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돈 꿔줍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갑이 경매 신청을 하니까 또 그 이후에 누가 1억 5천여만 원 낙찰받거나 대감 납부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요. 이게 1억 5천만 원 참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디 뭡니까 경매 물건 하나 놔놓고 말이지 그 물건 가지고 맨날 해가지고 뭐 우딱우딱 건드리니까 말이지 몇 천만 원, 몇억 벌었다 이런 영상물 보고 711, 811가 침 질질 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봐가지고. 경매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드려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런 거 잘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 봐가지고. 이게 그런 걸 자꾸 그런 걸 영상물로 만들고 썸네일상의 제목을 말이죠. 아주 쇼킹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말이지 그 구독 시청하게끔 만들고 조회수 높이고 그럼 조회수 높으면 유튜브에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이게 많아져요. 많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이제 공부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도 이론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마침 저 사람 그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카페가 있고 카페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네. 강의하는데 연회원 회비가 얼마지? 500만 원에 그 500만 원, 천만 원짜리 경매 강좌도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500만 원짜리 강좌도 있고 1000만 원짜리 강좌도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인데 그런 강좌 들을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하기 싫은데 그쪽에 혹시 이제 발을 들어놓게 되면은 그 사람들과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갖춤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 물건을 낙찰받은 이후에 버린다는 데 약간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도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은 내년에 2023년도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게 되면은 저도 이건 오프라인 강의 저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하면 좀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실 분도 오시고 말라 이런 식으로 배당장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봐가지고요.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채널에서 올라와 있는 영상물 이것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열심히 보신다면요.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할 필요는 없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싶으시다 그러면, 허태고님 들어오셨네. 허태고님 저쪽에, 김포인가 강화도 거기서 농장을 하세요, 농장. 한 두어 달 전이니까 저한테 차로 고구마를 한 박스 갖다 주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저 고구마 좋아합니다. 왜냐면 살을 빼야 되니까, 고구마 쪄서 먹잖아요. 그럼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가야 된다. 제가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네요. 자, 어쨌든 다시 이분들이 그럼 왜 어떻게 1억을 벌었냐니까 이게 갑이 임차인이 강제경비 신청하는 게 병 이 양반도 또 덩달아 또 임의경비 신청해 버렸어. 병이 자기 저당권이니까 청구액이 얼마야? 딱 1억 2천만 원입니다. 더도 덜라고 1억 2천만 원에. 참 이 사람도 어떻게 1억을 벌었냐 그러니까 딱 보십시오. 1억 2,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1억 2,300만 원인데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나갔다 치고
순수한 배당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 이게요. 그죠? 순수한 배당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떻게 배당 금액을 배분을 하느냐? 1순위가 누구냐? 이 사람이면 1억 2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물론 이분도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강제 경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배당 절차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 요구 전액을 다 못 받았다. 근데 이게 다시 2차 경매로 넘어왔을 때 이 사람은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차인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면 이 사람은요,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배당 참여를 할 수는 있어요.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배당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 사람보다 먼저 앞서 떡하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 비용 빼고 나서 1억 2천만 원 순수한 배당 금액이든 나 1억 2천만 원 다 받아가 버려요. 그걸 다 받아간다 하더라도 뭐다? 이 물건 제3대 낙찰 받았으니까 이 낙찰자는 뭐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 원을 끌어안는 거란 말이 되거든. 예.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 이게 1255만 원이잖아요. 그죠? 내 돈 벌었으니까 등기 비용하고 뭐 중간에 뭡니까? 법원 가가지고 짜장면에 소주 한잔 먹고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2천만 원 들어갔는데 나중에 1억 2천만 원 들어갔고 뭐 1억 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여기에서 이것도 지금 제가 경매 정보, 요건 지금 경매 정보지는 말이죠. 제가 1부 이걸 이제 화면 정리하고 2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매 본 사건 관련된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